11강 어휘 문제 4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쪽 펴시고 126쪽의 1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볼 건데 역시나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먼저 문제 풀고 이 글의 소재, 주제를 한번 찾아본 다음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구조화를 해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됐다 생각하고 선생님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자, if you are unaware 그랬어. 네가 잘 모른다면 뭘 모르냐? 당신의 성격 선호를 잘 모른다면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you've received conflicting results. 뭔가 대치되는 결과를 받았어. 어디서? On personality assessments that you've taken more than once. 네가 한 번 이상 해봤던 성격 검사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MBTI 검사를 하는데 한 번은 E 나오고 한 번은 I 나오고 막 이런 거야. 자신의 성격선을 잘 모르는 경우겠죠. 그렇다면 이제 주절 In all likelihood 모든 가능성으로 즉 거의 확실히 틀림없이 This lack of awareness 이 인식에 대한 부족은 인식의 부족 결여는 즉 뭐에 대한 인식 부족이야? 자신의 성격 선호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일어난다. 왜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들아 이 글의 주제가 파악이 다 됐네. 뭐예요? 자신의 성격 선호를 모르는 것에 대한 이유잖아. 그치? 그렇게 적으면 되지. 근데 얘들아 자신의 성격 선호를 모르는 거 Unawareing your personality preferences 요거를 간략하게 딱 한마디로 줄인 noun phrase가 밑에 있어. 한마디로 하면 찾아볼까? 당신의 성격 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그거를 한마디로, noun phrase로, 명사구로 표현한 것. 다 찾으셨나요? 요거지. 여러분들 글 읽으면서 요거에 네모 치셨어야 돼. mask 하면 가리다잖아. 그 자신의 그 성격을 가리는 것. 즉, 나의 성격 선호를 모르는 것.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the reasons you for your personality masking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ersonality masking에 대한 이유. 자, 그러면 도대체 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Your identity, 당신의 그 정체성이 is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hiding your personality to some degree, 어느 정도 당신의 인격, 성격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 요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자신의 성격을 가리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내 정체성이 뭐하러 내 성격을 이렇게 가리는 걸까? 뒤에 읽어보면 얘들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들이 많이 나오죠. 3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 자, 정체성이 왜 성격을 가리냐? 첫 번째, Sometimes during your growing up years, 너의 성장기에 이제 자라는 시기에 You probably get the message from someone important to you. 너는 아마 너에게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건데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 that it wasn't acceptable to behave, believe, and belong in sync with your personality. 얘들아 요거는 어떤 뜻인지 가늠이 되지. 왜 싱크 우리 많이 하잖아. 립 싱크도 있고 뭐 싱크로율이 높다. 그래서 싱크는 뭔가 여러 개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너의 성격에 맞게 행동하고 믿고 그리고 속하는 것이 accept,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 이게 1번이죠. 적진 않을게 너네가 알아서 구조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 우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내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야. 조용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나는 조용히 있는 스타일인데 엄마가 공개 수업에서 조용한 나를 보고 너 그렇게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너 적극적으로 손들고 외향적으로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겠죠. 나의 성격이 unacceptable 하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맥락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체성이 내 성격을 가릴 수 있겠지. 그 다음 2번째 봅시다. Or maybe you were taught. 너는 뭐라고 알림을 받았을 수 있냐면 The personality preference opposite to yours. 당신의 성격과 반대되는 성격 선호가 was inferior. 더 열등하다고 가르침을 받은 경우다.
얘들아, 틀렸네? 만약에 내 성격 선호랑 다른 성격 선호가 더 열등하다. 즉, 나의 성격 선호가 더 우월하다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뭐하러 내 성격을 가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성격이 더 우수하다, 우월하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의 성격 선호를 가리겠죠.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 나옵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or 또는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Your family members, 당신의 가족 구성원이 simply had different personalities than yours. 당신의 성격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다. 나는 굉장히 내향적인데 내 동생은 굉장히 외향적이란 말이지. So you thought. 그래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the behaviors, beliefs, and belongings associated with their personalities 가로 닫고 그들의 성격과 관련된 행동과 믿음이 were the right ones to have 가지기에 올바른 것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동생 성격이 더 right한가? 내 성격은 조금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러요러한 이유들로 나의 정체성이 성격을 가리는 personality masking이 일어난다. 요까지 이제 글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의 그 정리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읽어볼게. And now. 그래서 이제 for whatever reason 어떤 이유든지 and perhaps without knowing it. 아까 unintentionally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you are living your life in sync with someone else's personality preferences. 그렇지. 그래서 너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의 성격 선호에 맞게 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가리기는 probably didn't occur deliberately. 그럼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야.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unintentionally, unconsciously 일어나. 그러나 결과는 같아. Someone else, not your true self. 당신이 진짜 자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has determined the path your life is taking. 당신의 삶이 취하고 있는 길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고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의 성격을 잘 인지를 못하는지, 왜 가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한 글이죠. 사실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까지 선생님 굉장히 외향적이고 예술적이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MBTI 이런 거는 다 자기 보고식 검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성격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 검사를 하면 항상 E가 나왔어. E가 나오고 예술형 인간, 변화를 싫어한다, 다양한 걸 시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런 이유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왜냐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공부만 하던 학교였기 때문에 동아리를 할 기회도 없었고 딱히 발표를 하고 이런 기회도 없었어서 나의 성격을 파악할 기회가 없었어. 맨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대학교에 갔더니 이제 상황이 바뀌었던 거죠. 그냥 대학교에 가면 너네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 모든 수업이 이제 다 선택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의실을 옮겨 다녀야 되고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게 나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MT 가는 것도 힘들고 OT도 싫고 그래서 그때 나는 아이였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요 글이랑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29쪽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봤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이 글의 키워드는 뭡니까? 키워드. 그렇지. 당연한 거. 스포츠 심리학. 얘들아,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밑에 가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이제 suspicion. 어디 갔어? 여기 있네. suspicion. 그래서 이런 스포츠 심리학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에 대한 글입니다. 자, 후딱 읽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Across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The demand for sports psychology continues to grow.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그쵸? 여러분들 요새 스포츠 과학, 스포츠 매니지먼트, 요런 학과에 진학하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들어가기도
좀 까다롭고 그렇죠. 표현 설명 봅시다. As teams and individuals constantly strive to find the winning edge. 엣지는 가장자리라는 뜻 말고도 다른 뜻으로 많이 쓰인다. 우리 콩글리시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강점, 우위, 강점. 선생님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예쁘게 적어보자. 강점, 우위, 유리한 점. 그래서 뭐 competitive edge, 경쟁적 우위, 유리점, 유리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팀과 그 스포츠 팀과 개인들이 그들이 이기기 위한 강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함에 따라 이제 주절. It becomes increasingly likely that 계속해서 이제 대디아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A sport psychologist will be involved to help find that edge. 그 강점을 찾아주는 걸 돕기 위해서 스포츠 심리학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하, 스포츠 심리학이 인기 있어지는 이유가 이거구나. 혼자서는 팀이나 선수가 자신이 이기기 위한 강점을 찾기 힘드니까 스포츠 심리학자들에게 의존하는구나. 근데요. 표시하고. 얘들아, 글의 흐름이 뚝 끊기죠? 이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한번 표시해 봅시다. These powerful market forces, 이러한 강력한 시장의 힘은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어. 이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지. Especially when the demand has the potential to outstrip supply. outstrip은 얘들아, out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뭐뭐보다 많고 뭐뭐를 능가하고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뭐 outnumber 하면 뭐뭐보다 수가 많다고, outlive 하면 뭐뭐보다 오래 살다, survive 하다고. 그러니까 outstrip는 이 자체로 능가하다, surpass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능가할 potential,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공급이 좀 없다면 당연히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갑이 되겠죠. 그래서 뭐 조금 갑질을 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겠지. 그 문제점이 뒤에서 나오겠지. 읽어봅시다. In these circumstances,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적어서 적은 이런 상황에서 Caution must be exercised. 그렇지. 당연히 주의가 행사돼야 되겠죠. 위험하다 그랬잖아. In both promoting and developing the subject. 그 주제,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된 그 주제를 프로모트하고 디벨롭 하는데 그 둘 다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Too many athletes and coaches. 너무 많은 운동선수들과 코치들에게 Professional sport psychologists may already viewed with a degree of suspicion. 그러니까 이미 이런 많은 운동선수와 코치들에게 전문적인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의심과 함께 간주되고 있대요. 뭐 때문이냐면 because of previous negative experiences. 얘들아, 당연히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거 아니겠어. 3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편견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대, 이미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봅시다. 컨설턴트들, 여기서 스포츠 심리학자들 얘기하겠죠. may have failed. 얘들아, 요거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 하면 조동사 have pp는 조동사의 기본 의미를 그대로 두고 시제만 과거로 가는 거지.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can 뭐뭐 할 수 있다. could have pp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 근데 못했다. 그 다음에 뭐 should 해야만 한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근데 안 했다.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과거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회화에서 이거를 모르면은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해석하면 그 컨설턴트들은 굿즈를 전달하는데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which 이 굿즈는 뭐냐면 they over optimistically promised. 그들이 과하게 낙천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전달하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 기량을 100까지 올려줄게. 막 거세 부렸는데
실제로는 뭐 50밖에 못 올려준 거야. 또는 have packaged, 여기서 have package는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May have packaged their services in such a way. 그들이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포장했을 수도 있는데 that clients had been satisfied. 아이, 너무 쉽게 답이 나온다. 얘들아,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뭐가 문제가 돼? unsatisfied 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의심이 생기겠죠. Thirdly, 확실히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또한 종종 regarded, 간주되어 오고 있는데 의심으로 by the media, 미디어에 의해서도. 여기서 문장 끝났고 이제 뒤에 부연 설명 나와 at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characterize, 특징 지어지는데 뭘로 특징 지어지냐면 스벤갈리 같은 puppet masters, 꼭두각시 조종자로서 묘사되면서 스벤갈리가 뭐지? 이럴 필요는 없죠. 사실 뭐 문학작품에 나왔던 어떤 주인공들을 조종했던 그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사람은 누구냐면 who attempt to pull the athlete strings. 아까 꼭두각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야. 애틀리트가 꼭두각시고 이 운동선수의 스트링을 꼭두각시 그 끈을 당기려고 시도했다. With one goal in mind. 단 하나의 골,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근데 이 한 골은 뭐냐 하면 뒤에 동격으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Performance enhancement. 그 수행의 향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마음에 두고 운동선수들이 스트링을 당기려고 시도했던 꼭두각시 조종자들로 특징 지어지면서 또 끝났어. 그 뒤에 또 부연 설명 나옵니다. At whatever price.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또 부연 설명 나옵니다. And with little regard. 항상 부정어 세모치라 그랬지. 거의 고려하지 않으면서. To the sensitivities. 오, 발음이 갑자기 안 되네. Or wishes of the individual or team concerned. 그 관련된, 해당되는 개인이나 팀의 소망이나 어떤 감성, 예민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자, 뭐 어려울 거 없는 글이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132쪽입니다. 얘들아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글은 답 찾기가 어렵진 않은데 이 글 내용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 글 이상해요. 그 왜 그러냐면 요 앞뒤 맥락이 있는데 그거를 다 끊어서 그래. 사실 요 단락만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이랑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전체적인 맥락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 한번 볼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근데 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이상해. 일단 요거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경쟁행동? 이거부터 모호하지. 이게 뭐냐면 electoral behavior, competitive electoral behavior를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 앞에서 요 선거 경쟁 행동에 대한 정의까지 내려주고 있어. 요거를 우리는 모르니 뭔 말인지 모르죠. 이건 뭐냐면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술, 택틱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큰 주제란 말이야.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술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글에서 전체적인 글에서 뭐 innovation, 혁신, 뭐 productivity, 생산성, 그리고 diligence, 정치인들의 뭐 근면함,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이노베이션을 내걸고 아니면 굉장히 정직이 아니라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honesty. 이 글 내용이지. 정직성에 대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읽어보면 얘들아, 그래서 정직성이 선거 경쟁 행동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모호하지. 근데 이 글 뒤에를 읽어보면 뭐냐면 결론은 honesty는 선거 경쟁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게 결론이야.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이 아래에서부터. honesty가 선거 경쟁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맥락을 알았으니까 한번 글을 읽어볼게. 자, 첫 번째 문장. It may seem odd to classify honesty as a form of competitive electoral behavior. 그러니까 정직성을 선거 경쟁 행동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if elected officials, 당선된 그 공직자들이 믿는다면 that they will be punished for scandal, 그들이 스캔들 때문에, 즉 부정직한 행동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믿는다면 then they may refrain from, 요건 뭐 중요한 단어죠. 그들은 억제할 거예요. 좀 안 할 거예요. 뭐를 안 하냐면 ethically questionable behavior,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 그 부정직한 행동을 안 할 거야. For the sake of retaining their positions, 그들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직함을 그들의 선거 경쟁 행동으로 내세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부정직한 행위를 하면 선거에서 떨어지기 쉬우니까, 혹은 재선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공직자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술로 정직성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The idea that, 이제 부연이 나와. Politicians will behave honestly. 그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행동할 거라는 믿음. 뭐 하기 위해서? 그 선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동할 거라는 믿음은 무슨 아이디어에 의지하고 있냐면 the electoral consequence of being caught in an action of corruption. 그 부패 행위에 being caught니까 잡히다, 적발되다죠. 그 부패 행위가 적발되는 선거 결과가 outweighs, 더 무거울 거라는 생각. 뭐보다 더 무겁냐면 the electoral benefit of that corrupt act, 그 부패 행위의 정치적 그 선거 이득보다 그 잡히는 처벌 결과가 더 무거울 거라는 생각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직성이 선거 경쟁 행동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이제 흐름이 딱 바뀌면서 아닐걸?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 They might abuse their positions for personal gain.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들의 지위를 남용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리를 해볼게. 정치인들의 부패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steering이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여기 있네. 볼게. 그러면 steering, 조종하다, 방향을 조종하다죠. government contract, 정부 계약을 어디로 향하게 조종을 하냐면 the businesses, 사업체, 기업인데, 근데 이 사업체 기업에서는 이렇게 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온다. The official, her friends, or her family. 그 공직자나 그 친구나 그 가족이 hold stock in business.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계약을 향하게 하는 것이 is a clear violation of the public interest for purely personal gain. 정말 순전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익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부패행위 첫 번째로 사업의 계약을 조종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래서 정치인이 굉장히 dishonest하게 행동할 수 있는 예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당선을 위해서 honesty를 사용을 한다면 이런 행위 안 하겠지. 그치? 두 번째, other forms of corrupt behavior. 정치인의 부패행위 다른 형태는 might be specifically aimed at re-election, 재당선의 목표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 재당선을 위해서 부패행위를 한다는 거지. 구체적인 설명 봅시다. If elected officials exchange A for B, 이렇게 되죠.
그들이 캠페인 기부금, 그러니까 그들이 선거운동할 때 받는 기부금을 정책적인 특혜와 교환을 한다면, 즉 내가 기부금 받을 테니까 그 기부금 받는 대신에 내가 너네 회사에 좀 정책적 특혜 줄게. 요러는 경우에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based on the belief that 어떤 믿음을 바탕에 두고 그런 행동을 하냐면 rejecting the contributions. 얘들아 이거는 근데 사실 큰 맥락을 보지 않고 이 문장 내에서 답이 나오지. exchange 한다며. 그러면 이게 accepting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답은 4번. 이 문장 내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즉 부패 행위를 하는 거, dishonest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will increase their probabilities of being re-elected. 재선되는 가능성을 높일 거라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 부패 행위 두 번째는 재선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는 행위가 나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정치인들이 만약에 선거 경쟁 행동으로 어니스티를 사용한다면 이런 행위 안 할 거야. 근데 정치인은 이렇게 부패 행위를 많이 해. 왜? 뭐 하려고? 선거에 이기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부정직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honesty는 competitive behavior로 분류되기 힘들다가 결론입니다. 어렵죠? 자, 정리 문장 읽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the idea that politicians behave honestly to win elections.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아이디어는 ignores the fact. 어떤 사실을 무시하는 거냐면 sometimes dishonesty can help officials win re-election. 어이구. 얘들아, 선생님 안고 있던 강아지가 지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미안해. 자, 깜짝 놀랐어 지금. 자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dishonesty, 부정직함이 help officials win re-election. 그 공직자들이 재선을 이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면 이거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there is a significant question. 정말 상당한 의문이 있다. 뭐에 대한 의문이냐면 as to 뭐뭐에 관해서죠. whether we can classify. 첫 번째 문장이랑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 honesty. 우리가 이 정직성이라는 것을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다. 뭘로 분류를 하냐면 as a form of competitive electoral behavior. 요게 이제 글쓴이가 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정직성을 선거 행동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부정직한 행위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부정직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고 끝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강아지가 떨어져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해야 될 말 하나를 못했는데 여기에 요거 표시하고 얘들아.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니스트하게 행동할 거라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얘들아 요 첫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이죠. 요 첫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 요거는 틀렸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135쪽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가벼워요. 우리 앞에 10번 앞 문제는 좀 어려웠죠? 이거는 후딱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the way the pyramids were built. 피라미드가 건설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자, in recent years, 최근에 many scholars have dismissed or supported earlier ideas. 이전의 아이디어를 A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 The pyramids were constructed using slave labor. 피라미드가 그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건설됐다는 그 믿음을 dismiss, 일축했다. 혹은 supported, 지지했다. 뒤에 읽어봐야 합니다. Although,
비록 some still adhere to that theory. 몇몇은 아직까지도 그 이론을 고수하기는 하지만 이라고 했으니 답은 dismissed가 되겠네요. 바로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아직 몇몇은 그 노예 노동으로 피라미드가 건설됐다는 아이디어를 고수하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아이디어를 좀 일축해오고 있다. 그러면 피라미드가 누구에 의해서 건설되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Many of today's Egyptologists. 많은 오늘날 이집트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believe 뭐라고 믿냐면 that the pyramids at Giza, 기자에 있는 그 피라미드는 were built, 지어졌는데 using a crew, 크루를 사용을 해서 근데 이 크루는 누구냐? Of about 20,000 to 30,000 men, 2만 명에서 3만 명의 크루. 이 크루는 슬레이브 레이버랑 반대되는 거겠죠. 슬레이브 말고 진짜 정식 어떤 직원, 뭐 숙련된 어떤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건설이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who are mostly skilled laborers. 여기 나오네. 대부분이 아주 숙련된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instead of being forced into service by slavery or through a feudal labor system. 그러니까 이런 노예 제도나 feudal은 알아둬야 되죠. 믿을 뜻이 있긴 하지만 봉건적인 그 노동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받은 대신에 사람들은 이거 다 바로 나오죠. 요거랑 반대돼야 될 거잖아. instead가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로 강요받는 대신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 건설 프로젝트에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얘들아 이거 우리 파라오 하지만 영어 발음은 좀 달라. Pharaoh라고 합니다. 그 파라오의 성공 in the afterlife 그 후생이죠. 사후 세계에서의 파라오의 성공은 was directly related to a worker's own prosperity. 그 노동자 자신의 번영과 직결이 되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임했나 보죠. 그래서 a worker's participation, 그 노동자들의 참여는 affected his life and afterlife. 그들의 삶과 사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내가 이 피라미드 짓는데 참여를 하면 내 사후세계가 굉장히 번영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In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Scholars view the pyramid building as something more similar to a public work campaign.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피라미드 건설을 공공 캠페인과 비슷한 뭔가, 공공사업 캠페인과 비슷한 뭔가로 간주를 한답니다. Embedded with, 이제 이렇게 괄호를 쳐야 되겠네요. 이 캠페인에 대한 부연 설명. Embed는 끼워 넣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끼워진, 즉 내재된, 내포된. 뭘로 내포되었냐면 aesthetic or religious significance. 얘들아 아까 계속 뭐 사후세계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연히 답은 religious죠. 아니, 너무 쉽습니다. 종교적인 significance, 중요성, 의미죠.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된 not as a punitive occupation for dissatisfied slaves.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불만족스러운 노예들이 어떤 징벌적인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끼워진 공공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너무 쉽습니다. 이 글은 피라미드 건설이 옛날에는 그 노예 노동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반박되는 그런 연구가 있다라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11강 어휘도 다 끝났고요.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은 역시나 중학교식으로 뭐 달달 외우고 통으로 외우고 이런 공부는 지양하시고 선생님 늘 얘기하듯이 구조 분석, 문장 구조 분석하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분석하고 글 전체의 흐름을 쭉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그냥 나 이해한 것 같아. 대충 뭐 알 것 같아. 요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서술형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강 알고 있다고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벽을 보고 아니면 친구랑 스터디를 하면서 이 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쭉 말로써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글을 10번, 20번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는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땐실하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미련하게 막 10번씩 읽고 외우고 이런 공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